만물이 소생하는 봄, 이사철이 시작이 되었네요. 거울의 위치와 크기에 관한 질문이 아주 많아서 오늘의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집안에 거울이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울은 현대의 가정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거울은 현대의 풍속에서는 운이 들어오게도 하지만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옛 서적에는 어디에도 이 거울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난날에는 이 거울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서 작은 손거울 하나 정도가 집안에서 전부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대의 풍속에서는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굉장하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복을 불러오게 만드는 이 거울의 위치와 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이 거울을 몇 개나 두고 있는지요? 어쩌면 방에 하나씩 두고 있을 수도 있고 거실이나 주방, 화장실에 거울이 있기도 합니다. 이 거울은 놓아두는 위치가 중요하고 그 방향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부자가 되는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현관의 측면에 두어야 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들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다면 어떠할까요? 제 생각에는 집안에 들어오는 빛을 반사를 하여서 집안을 어둡게 할 것이고, 이래서 반드시 거울은 현관 측면에 두어야 할 것이며 그 크기는 전면보다는 반면이 좋습니다. 그것은 허리 이상의 위치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보이도록 해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관 전면에 거울이 있다면 그 아래 화분이나 하초를 두어서 그 기운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현관에서 거울이 왼쪽에 있다면 재물운이 상승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애정운과 명예운이 상승한다고 말입니다. 이 둘을 다 얻으려고 욕심을 부려서 양쪽에 설치를 해 두는 것은 불행을 가져와서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오행학적으로 이 거울은 화오행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서 화려함과 아주 연관이 깊으며 감성적이라서 신멸하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오행입니다. 이래서 현관 양쪽에 거울이 있다면 화오행이 넘쳐나게 되고 부딪힘을 만들게 되어서 사치나 향락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가정에서 둘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바람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이는 사치와 향락을 경계하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관을 넓게 보이려고 양쪽에 이 거울을 두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반드시 그 아래는 화분이나 분재를 두어서 기운을 분산시켜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창가에 두어야 하는 거실의 거울입니다. 이것이 전신 거울이나 대형 거울이라면 반드시 그 위치가 창가가 되어야 합니다. 창문의 기운을 흡수를 시켜주자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현대의 거실은 대부분 베란다로 통하는 창문이 크게 있습니다. 이건 역시 유리로 되어 있을 것이고 거울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전신 거울은 창가에 두시고 가능하면 모서리 부분에 두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집안 창문으로 들어오는 재물운이 거울을 통해서 집중이 될 것이고 집안의 번영을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풍수법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거실의 벽에 거울을 붙여두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집안의 화목을 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면을 피해야 하는 침실의 거울입니다. 침실에는 아내분의 화장대가 있을 것이고 또한 드레스룸에 대형 거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거울이 벽에 걸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침실 거울은 크기와는 상관이 없지만 방향은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러듯이 기준은 내가 되어야 하고 풍수 역시 나와 우리 가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침대에 누웠을 때는 내 모습이 정면에서 비치지 않아야 좋다는 것입니다. 측면에 거울이 있든지 발 아래에 거울이 있든지 누우셔서 내 모습이 비치지 않으면 됩니다. 동양학에서는 배우자의 바람과 연관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서양학에서는 성취운에 불행을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것은 근거가 아주 농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움직이고 있으며
나도 의식을 못하는 사에게 무의식을 작동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무의식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 침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침실과 침대에 누워서 거울 속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떠한 생각이라도 하게 될 것이라서 모든 것들이 나의 무의식의 휴식에는 막대한 해를 끼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무의식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완벽한 휴식으로 내일의 일상생활에서 멋진 하루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안방과 침실에는 거울의 유무나 크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하는 것은 내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틀어두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건강을 책임지는 화장실의 거울입니다. 현대의 가정에서는 화장실과 욕실을 같이 두고 사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장실과 욕실은 여러분들의 신체에 노출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래서 가족분들의 건강운을 좌우하는 곳이기도 하고 가정의 재물운과 명예운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되도록이면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지금 가정에서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집이라든지 누군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가정이라면 투명한 꽃병에 청색꽃이나 붉은색 꽃을 꽂아 두어서 깨끗하게 놓아둔다면 이 꽃을 사용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재물운의 상승과 건강운의 상승을 위해서는 화장실의 거울을 매일 닦아서 깨끗하게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세면대의 청결함도 같이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방과 그 외의 것의 거울입니다. 이곳의 거울은 가능하면 작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기가 아주 크다면 그 모서리에 무엇인가를 끼워두어서 그 거울의 날카로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두셔야 합니다. 제가 거울을 오행학적으로 화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거울이 날카로움을 드러나게 되면 이 거울을 사용하는 사람의 심리적 감정이 날카롭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날카로움이 타인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풍수학이라는 것은 내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나의 무의식을 교육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행하는 행동들이 무의식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